자, 수능과 내신을 모두 잡는 훈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부사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고 관계부사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는 거 배웠나요? 배웠습니다. 형용사절은 항상 누구 뒤에 있다? 명사 뒤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일단 먼저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접속사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그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였다 얘들아? 등위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 152쪽? 등위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지 얘들아. 당연한 부분이야. 종속 접속사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사가 뒤에 이렇게 형용사절이 나올 때 이 명사가 똑같이 주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똑같으니 두 번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얘들아 주어가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종속 접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요게 한꺼번에 합쳐져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that.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얘들아 이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명사가 이 형용사절 안에 똑같이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명사를 또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어 버린다? 종속 접속사 안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종속 접속사와 주어가 뭘로 바뀐다? who나 which나 that으로 바뀌는 거야. 됐어?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목적어가 명사랑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그 목적어도 뭐 할 수 있다? 이거 목적어 같지 않다. 이거 생긴 게 올챙이 같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똑같았던 거야. 이 명사랑.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목적어 또한 어디로 보낸다? 종속 접속사로 보낸다. 맞지? 그래서 얘들아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와 앞에 있는 명사와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합쳐지면 똑같이 뭐가 된다 얘들아? 요게 두 개 합쳐져서 똑같이 that, 사람이면 whom, 사람이 아니면 which로 바뀌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빨간색 단어들을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애들아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형용사절에 뭐가 또 똑같은 거냐면 바로 명사의 어포스트로피 s가 똑같았던 거야. 요게 얘들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똑같은 명사의 어포스트로피 s 무슨 격? 소유격을 똑같으니 어디로 보낸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점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쓸게. 너희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보여? 화살표? 얘들아? 확대했어. 보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인 명사와 명사 어포스트로피 s와 앞에 있는 종속 접속사가 합쳐지면 이제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who's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봤다? 세 가지의 관계 대명사를 본 거야.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뒤에 있는 주어.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뒤에 있는 목적어. 세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뒤에 있는 소유격이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유격 대명사지. 납득돼? 자, 여기까지 질문 해주십시오. 너무 지저분한가요? 보기 편해요?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항상 공개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내신 끝나든 내신 중간이든 반드시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는 반드시 들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반드시 들어주세요.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계부사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다 썼어? 어차피 강의로 나오니까 지금 못 쓰면 강의 들으면서 써. 자, 갑니다. 자, 여기 이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당연히 형용사들이니까 뭐가 있겠어?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겠지, 얘들아. 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펼쳐지게? 에이,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 이 명사가 똑같은 거야. 누구나 똑같다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랑 앞에 있는 명사랑 어떻다고? 똑같아. 근데 여기서 질문. 시영,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틀렸습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고도 불러. 자리로는. 그치? 자, 품사와 자리를 구별 못하는 친구는 제가 또 앞에 기초 강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는 품사가 오고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쵸? 근데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먼저 기초. 얘들아, 이 목적어가 종속 접속사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지. 왜?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안 쓴다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종속 접속사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원래는 뭐였다? which나 whom이나 that이었다. 맞지? 그런데 원래 이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있던 목적어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전치사와 명사를 따로 해석하니 같이 해석하니? 같이 해석하지? 야, 여러분, I am in the room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방 안에 있다지. 여러분, in the room을 안에 따로 방 따로 해석해? 아니면 방 안에라 그래? 방 안에라고 해석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전명구는 항상 뭉쳐주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좋아. 그래서 이 전치사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앞으로 빼오는 거야. 되셨어요? 왜? 원래 명사 앞에 있었잖아. 원래 목적어 앞에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뭘로 탄생한 거예요? 전명구죠. 그러면서 종속접속사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명구는 어떤 품사가 될 수 있게? 지우. I am in the room. 나 방 안에 있어. 방 안에가 품사가 뭐야? 그렇지. 아, 먹을 거 사올 걸. 미안해요. 아, 깜빡했어. 자, 그럼 이게 부사가 될 수 있다란 말이지. 이제 이해돼요? 그런데 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 까먹지 마. 종속접속사. 그치?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네 글자.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관계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만 하면 되냐? 바로 귀차니즘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뭘 배운다고? 귀차니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단어가 두 개죠. 상당히 짜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라면, 다시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영어로 써볼게. 더 타임이야. 그러면 뒤에 있는 관계부사는 두 단어로 쓰는 게 편할까? 한 단어로 딱 시간이라는 의미를 딱 드러내는 걸 쓰는 게 좋을까? 그렇지, 한 단어로 쓰는 게 편하겠지, 영어는. 그래서 뭘로 쓸 수 있다? 더 타임 다음에 when을 쓰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경우에 이 관계부사는 4개로 표현할 수 있다. 쌤! 그럼 관계부사 4개인 거예요, 총? 아니야. 쌤 몇 개라 그랬어, 얘들아? 6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이 전치사가 몇 개야? 영어에. 60개 가까이 해. 우리 지우도 그렇고 태양이 그렇고 또 쌤하고 처음 수업할 때 전치사 받아본 적 있지?
쌤이 50개 넘게 정리해줬잖아. 그치? 그게 다 붙을 수 있어. 현욱이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게 5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귀차니즘. 아 얘는 그냥 시간이니까 웬 쓰자. 그치? 그 다음에 누구인 경우 앞에 명사가 아우 힘들어. 무릎이 아파. the place인 경우 뭘 쓴다? where. 그치? 앞에 있는 명사가 the reason이다. 그러면 뭘 쓴다? why. 앞에 있는 명사가 the way다. 그럼 뭘 쓴다? how.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아, 쌤 또 뭐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에서 너무나 많은 the way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거든. 원어민들은 이 the way 있죠. 이 the way를 명사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뭘로 볼까요? 부사로 봐요. 얘들아 영어에서 the way만 갖고 있는 진짜 특이한 성질이야. 이 the way라는 명사는 원어민들이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고 방식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잖아. 방법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잖아. 자꾸 방식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해 원어민들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부사로서 쓰이는 느낌이 강하죠. 근데 여러분 얘가 이미 무슨 부사예요? 관계 부사죠. 그럼 얘도 부사예요? 맞아요? 그럼 얘도 부사예요? 원어민들이 부사로 본다네. 그래서 부사가 겹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써. 아시겠어요? 뭐 한다고? 얘가 부사처럼 보여서 둘 중 하나만 써야 함이야. 되셨습니까? 둘 중 하나만 써야 돼. 그럼 쌤, how는 귀찮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니까 쌤, 다시 얘로 바꾸면 안 돼요?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안 돼? 되겠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치? 그래서 the way라는 명백한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how가 못 나오니까 대체해서 누가 나온다? in which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in which가 나와. 괜찮아요? 그래서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해 주시고요. 제가 관계부사가 있는 문장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갑시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675번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everyone wants to be alone. 자, 우리 현욱이가 해석해보자. 누구나 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상태. 오, 해석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형용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when부터 끝까지가 형용사절이 되겠지? 아주 잘했어요, 현우가.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times를 꾸며주지 않겠니? 그리고 그 times는 실제로 뒤에 형용사절 속에 똑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기에 똑같이 있었지롱. 그러면 얘가 times가 있었단 소리고, 그럼 times만 있었을까? 전치사도 있었을까? 전치사도 있었던 거야. 전치사는 뭐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time하고는 어떤 전치사가 어울리게? 그렇죠. 오, 시영! at이 어울리기 때문에 at times가 있었는데 접속사 역할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들아? at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뭐가? when이. 그리고 이 at which가 정확하게 네 글자로 뭐라고 얘들아? 다 같이? 관계부사였다는 거야. 됐어?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가 너무나 명백한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거 두 단어를 이제 어떻게 바꿔보자. 편하게 when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됐어요? 한 단어니까. 그래서 얘도 뭐라고 부른다?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리고 얘도 관계부사고 얘도 관계부사이므로 뒤에 있는 절은 태랑아 완전해 불완전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완전한 거야. 아시겠어요? 왜요? 뒤에 있던 부사만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접속사랑 합쳐진 거야. 그래서
완전할 수밖에 없다. 끝. 괜찮아요? 오케이. 676번입니다. 자, brain fade는 멍 때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우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멍때리기는 해야하는 시간이다. 그와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비어있거나 비어 있거나 또는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못할 때야? 우리 지금 무슨 절하고 있지? 형용사절이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못하는. 좋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우야? 그렇지. when부터 끝까지 확인했고요. 여기서 whe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졌게? 그렇지. 근데 여기선 우리가 short time이라고 하면 전치사 in하고 어울려. 그래서 in which였다는 거야. 알겠지? 거듭 설명드리면 which하고 누구랑 똑같았다? 아, which 속에 누가 있었다? 그렇지. a short time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which만 가지고 말할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치? 하지만 앞에 전치사 in이 붙으면서 전체가 뭘로 바뀌었다? 부사. 그래서 이름이 뭐다? 네 글자? 관계부사.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in short time은 명백하게 시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시간인 것 같지? 그러니까 in which를 뭘로 바꾸면 편하다? when으로 바꿔주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뒷문장은 뒤에 절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뿐만 아니라 where과 why와 reason까지 해서 형용사절은 괄호 치시고 앞에 있는 명사가 뭔지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시작! 자,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하고 있을게요.
다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다 깜빡한 아까 675번과 지금 678번에서 드러난 현상을 잠깐만 필기할게요. 제가 도치 강의를 여러분들께 찍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형식 도치와 부정부사가 나오는 의문문 어순 도치를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어에서 이렇게 대열이라는 유도부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1형식입니다. 몇 형식이라고? 1형식. 그래서 도치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처럼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잠깐 필기. 대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도치된 거다.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6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hildren will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제가 해석해 볼게요. 나의 아이들은 살 것이다. 국가 속에서 그들이 판단받지 않을 것인 피부 색깔에 의해서. 자, 여러분 형용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where부터 skin까지가 되겠죠. where부터 skin까지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네이션이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자, 네이션이라는 명사가 where 안에 들어있나요? yes. 자, 어떻게 들어있었나요? in which였고 which 속에 네이션이 들어있었지 얘들아. 그래서 원래는 in which였는데 앞에 있는 네이션이 명백한 뭐기 때문에 장소기 때문에 뭘로 바뀌었다? where로 바뀌었다.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678번입니다. There are uncommon cases where grain product 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해석해 볼게. 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 우리 거꾸로 해서 도치라고 했지. 자, 어떤 경우가 있냐? 곡물 제품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알레르기의 반응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형용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where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자, where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인 누구를 꾸며준다? cas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where는 원래는 뭐였다? in which였다. 왜 그렇죠? 원래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which 속에 누가 들어있었다? 앞에 있는 똑같은 명사인 uncommon cases가 여기에 들어있던 거야. 됐니? 그래서 전치사 in까지 붙어서 관계부사로 바뀐 거야. 괜찮죠? 넘어갑니다. 679번입니다. 자, diabetes is a condition that the body can control the amount of sugar in the blood. 해석해 볼게. 자, 당뇨병은 질환이다. 얘들아, 컨디션이 질환이라는 뜻이 있어. 자, 근데 어떤 질환이냐? 신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 뭐라고 하죠?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양을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that부터 끝까지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that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죠. 쌤 이거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일단 질문해보자. 몇 형식? 3형식. 완전하지? 그럼 얘 왠지 관계 부사 냄새나 관계 대명사 냄새나? 관계 부사 냄새나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러분 잠깐 필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관계 부사 있잖아요. 관계 부사 대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부사 that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내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온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that은 어떻게 생겼었다? in which였다.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컨디션은 시간을 나타내, 장소를 나타내, 이유를 나타내, 방법을 나타내? 이유를 나타내? 질환이 이유야? 사실? 좋아. 좋은 지적이야.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없어? 사실은 얘들아 얘는 where로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앞에 있는 명사가 질환이란 뜻이잖아. 그럼 뭔가 정신적 개념인 것 같아? 물리적 개념인 것 같아?
물리적이야? 너 질환 들으면 정신적인 게 또 정신적이지 않냐?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정신적 장소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누구를 쓸 수 있다?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부사 where이 뭘로 바뀔 수 있다 얘들아? that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that으로 바뀌는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680번입니다. 자, the reason why people do not obtain success is that it is disguised as a hard work. 자, 제가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성공을 그것이 즉 성공이 변장했다는 것이다. 무엇으로써? 고된 노력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이 생각보다 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잖아. 주변에 친구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점수 얻는 것 같고 그래 보이잖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걔가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엄청난 고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형용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Y부터 success까지죠. 누굴 꾸며줍니까? 앞에 있는 명사 reason. 그쵸? 그래서 원래는 얘들아 두 단어로 쓰면 어떤 거였어? 전치사 for 플러스 which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는 외워두면 좋아. 얘들아 관계부사 Y는 원래 for 플러스 which였다라는 거.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 명백한 이유지. 그래서 한 단어로 편하게 바꾸자. 뭘로 바꾼다? Y. 끝. 괜찮죠? 그리고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 그 쌤이 이렇게 쓴 거야. 삼형식이라고. 알았지? 완전하다는 뜻이야. 자, 6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understand each other's jokes is cultural differences. 자, 해석해 볼게요. 이유들 중 한 가지는 어떤 거? 어떤 사람들? 다른 국가로부터 오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서로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문화적 차이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 문화적으로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미국인 웃길 수 있어? 못 웃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형용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얘들아? that부터 jokes까지가 되겠지. 앞에 있는 명사 누굴 꾸며주니? 이유들을 꾸며줄까요? 원을 꾸며줄까요? 원을 꾸며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시영아, 얘도 이유는 맞아 아니야? 얘도 이유야. 이유 둘 중에 이유야. 알지? 그래서 어쨌든 이유인데 그럼 원래는 뭘로 써야 정답이야? Y나 for which를 쓰는 게 정답이지.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관계부사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태랑아, 관계부사 that을 쓰려면 학교쌤이 뭐 하라고 했지? 학교쌤이 뭐 하라고 했어? 내가 파란색으로 아까 써줬잖아. 언급을 해주셔야 돼. 내 말 듣고 있어? 너 집중하고 있는 거냐? 집중해야 돼. 알았지? 네. 천천히 잘 따라와. 682번입니다. 자, stereotypes should never influence. 얘들아, 이거 쌤이 683번까지 하고 단어 정리해줄게. 자, stereotypes should never influence how we deal with or treat others. 자, 해석해볼까? 갑니다. 고정관념은 반드시 절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됐니?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82번의 how 부분을 별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ow we deal with or treat others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루고 취급하는지를 영향 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 자, 잘 생각해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정관념이라는 거, 그쵸? 아, 여러분 주변에 되게 쓸데없는 고정관념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 대표적으로 학교 쌤들. 원래 이게 학교 쌤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 고정관념 장난 아니야. 이게 물론 촬영 중이지만 괜찮아. 학교쌤이 듣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보통 피해를 줄까 안 줄까? 주지 않아? 그래서 짜증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두 글자 쓰잖아. 뭐라고 써? 꼰대. 그치? 그게 왜 쓸까? 여러분들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면 돼, 안 돼? 고정관념이. 짜증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얘들아, 내가 지금 이게 또 욱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내용 설명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고. 얘들아,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 그치? 하지만 그걸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꾸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절을 가래. 그분은 불교라고. 그럼 여러분, 어때? 그분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짜증나죠. 거슬리죠. 아,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꾸 절 가라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루고 취급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왜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어민들은 더 way를 보자마자 명사로 봐요? 부사로 봐요? 부사로 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how와 겹쳐 보여? 안 겹쳐 보여? 겹쳐 보여.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뭐 하라고 했지? 쌤이 써야 한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더 way가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그럼 명사가 빠진 거야? 접속사가 빠진 거야? 명사가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치? 그러면 이게 형용사절로서 역할을 할까? 자, 다시 태랑아.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빨리 대답.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앞에 뭐가 있어? 동사. 야씨, 정신 나가너나. 동사라고 써놨잖아. 동사라고 써놨잖아. 그러는 순간 이제 형용사절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준서야, 앞에 동사가 있다라는 건 얘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명사.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이제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로 바뀌었다? 명사절로 바뀐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어떤 걸 필기할 거냐? 관계 부사 절 앞에 명사가 생략되면 관계 부사절은 무슨 절로 바뀐다? 명사절로 바뀐다. 별표 3개입니다. 자, 여기 확대해서 쓸게요. 관계부사절 앞에 명사가 생략되면 관계부사절은 이제 형용사절로서의 역할이 없으니까 명사절로 바뀌는 거야. 현욱, 명사절의 해석은 뭐였죠? 두 가지.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아니면 지. 그래, 그 중에서 하나로 한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했겠니? 지로 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고 다루는 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how부터 others까지는 앞에 the way가 생략되어서 앞에 명사가 생략되어서 무슨 절로 바뀌었다? 명사절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시영아, 마지막 문장 시영이가 한번 마무리 지어볼래? 오직 방법은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가 어디 있어? 배울 수 있는. 자,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make their own mistakes. 그들 자신의 실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스스로가 실수를 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배울 수 있는 방법이야. 현우가 네. 무시무시한 실수를 저한테 한 적이 많죠. 네. 그러면서 배우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태랑아, 네. 얼척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배우고 있나요? 네. 뭘 배웠는데요? 뭘 배웠어? 난 너가 그걸 배웠을 것 같아. 학원 오기 전에 가방을 검사하자. 맞지 않아? 그쵸?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명사 뒤인 that부터 run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 that은 무슨 that이었다, 얘들아? 관계부사 that. 왜?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쌤, 왜? 쌤, 저는 런 배우다 뒤에 배우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근데 쌤, 여기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한 사람 손. 안타깝다. 얘들아, 봐봐. 이거 유일한 방법이지. 잘 들어봐봐. 유일한 방법이 만약에 목적어였잖아? 그럼 유일한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게 아니지. 그냥 젊은 사람이 배운다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뒤에 목적어로 똑같았던 거야? 아니면 그냥 부사로 똑같았던 거야? 부사로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이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다시 한번.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야. 그냥 젊은 사람이 배운다야. 배울 수 있다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that은 뭐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디서 바뀌어진 관계 부사다? how. 바로 in which.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가시고 야, 현우가 꼭 뒤에 들어라잉. 자, 지금부터 684번, 685번, 686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세 문제 풀어볼게요. 고생했어. 힘들어? 빨리 끝내줄게. 오늘은 쌤이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어. 다 풀었어요? 좋습니다. 준서가 대답을 아주 잘했으니까 준서가 684번 풀어보겠습니다. The present is the only moment. which일까요? when일까요? 왜 when일까요? 시간을 오, 그렇지. the only moment가 시간을 나타내지. 너무 좋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려해볼까?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그렇지. 완전하지. 왜요? 주가 주어, can take가 동사, 액션이 목적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아주 잘했어. 정답은 when. 그 다음 685번입니다. 지우야. Education is a powerful weapon. 그 다음 오, 왜 위치야? 무기? 예? 사물? 네? 아니 왜 관계부사가 아니라 왜 관계대명사 위치죠? 뒤에 완전 그렇지. 뒤에 불완전하다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쌤 그러면 뒤에 있는 to change부터 word까지는 뭐예요? 부사죠. 왜 쌤 부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잖아. 맞지? 자, 여러분 우리가 투부정사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된다는 건 어떤 품사가 된다는 뜻이다? 부사가 된다라고 제가 내신에서도 엄청 많이 얘기했죠. 준서 기억나지? 투부정사가 원인의 뜻이거나 결과의 뜻 중에 하나면 무조건 부사야. 그래서 얘는 부사가 되는 거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랑 관계가 없어. 왜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는 명사가 하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 진짜 쉽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 use 뒤에 앞에 있는 a powerful weapon이 들어가야 말이 되니? 그치? 들어가야 말이 되지, 지우야.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말이 되는데 없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소리? 위치랑 똑같아서 위치 속으로 갔다는 소리. 그럼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지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끝. 태랑아 686번 Life and sports present many situation. 자, 위치일까요? where일까요? where이 정답입니다. 아저 외울 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명사가 뭐예요? situation, 상황이죠. 네, 좋습니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몇 형식일까요? critical and difficult decisions have to be made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몇 형식이 아니라. 완전 그렇죠. 완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비판적이고 어려운 critical, 죄송합니다. critical 여기서 중요한이에요.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많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pp를 우리는 무슨 태라고 하게? 그렇지, 수동태라고 하지. 해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뭐뭐 되다, 뭐뭐 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줘야 돼, 얘들아. 알겠니? 그 다음 하나만 더 정리할게. 우리 영어에서 critical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어? 중요한, 됐니? 그리고 비판, 적인이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단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해 줄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critics. 자, critics라고 하면 명사로 무슨 뜻? 비판하는 사람들이라서 얘들아, 비평가들이란 뜻이란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where입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단어를 정리 안 해드렸죠? 깜빡할 뻔했어요. 자, 단어 잠깐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블랭크 간단하게 위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블랭크는 형용사로 뭐게요? 그렇죠. 비어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goes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go, get, grow, turn, run, for, come이라는 동사 7개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go, get, grow, turn, run, for, come 까지는 7개의 동사고요. 얘네들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가 보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7개 전부 다 무슨 뜻이 이게? 각각 되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지, 지우야? 우리 윈터 때 아주 열심히 했잖아. 자, 그래서 형용사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블랭크는 텅 빈이니까 비어있게 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비어있게 된다? 마음이 비어있게 되는 게 멍 때리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했었잖아. 알아? 그래서 우승하신 분이 9시간 멍 때려서 우승했잖아. 재작년에. 자, 넘어갈게 얘들아. 필기는 다음에 해도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uncommon 잠깐만 정리해볼까? common이 무슨 뜻이야? 흔한이지, 흔한. com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 common은 흔한이란 뜻이야. 그러면 uncommon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흔하지 않은이라는 뜻이란다. 흔하지 않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rare는 무슨 뜻일까요? rare, R-A-R-E. 희귀. 오, 준석 정답입니다. 칭찬해요. 희귀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79번에서 컨디션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컨디션은 3가지 뜻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뭘까요? 상황, 그 다음에 질환, 그 다음에 그렇지, 조건. 요 3가지 꼭 같이 기억해 둡시다. 상황, 질환, 조건. 그 다음입니다. 680번에 obtain이란 단어가 있어, 얘들아. obtain은 동사로 무슨 뜻?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obtain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목표 있죠. 목표를 얻을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attain. t가 2개야.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란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물건을 획득하다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브 뭐라고요? 오브스타크가 뭐야? 아, obtainable. 아, 좋았어. 시영 짱인데? 이 단어의 형용사 형을 우리 시영이가 잘 활용했어요. get이란 동사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acquire. 자, get이랑 acquire. 얘들아, get이랑 acquire로 가면은 이제 물건을 획득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물건을 획득하다.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hard work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수능과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hard work는 그냥 외워버려, 관용적으로. 얘는 무슨 뜻이다? 고된 노력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hard가 형용사로 힘든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work는 노력으로 쓰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내가 가르쳐주는 단어들은 전부 다 굉장히 수능에 많이 나온 단어들이거든. 그리고 이번에 특강 때도 들어갈 단어들이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들아, 스테레오타입이 무슨 뜻이라고?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야, 배터리가 없다. 스테레오타입과 비슷하게 프레저디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다 같이요? 편견이라고 했죠, 제가? 왜 그렇습니까? 미리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가르쳐 줄까? 따라해 볼까요? bigot. bigot은 뭘까요? 혹시 아실까? bigot은 편견이 심한 사람을 말해요. 개꼰대. 비건이랑 같은 말이에요. 어? 비건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야채를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거랑 달라. 그때는 V를 써. 준서야. 여기는 B를 쓰고. 비건.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스테레오타입, 프레저디스, 비건 있죠? 이거 다 마이너스 단어로 쓰입니다. 수능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수업만 남았어요. 마지막 수업 뭐냐면 얘들아, 이따가 필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얘들아, 선생님이 관계사의 생략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목적과 관계대명사 할 때.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대명사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제가 명사절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장을 한번 잘 참고해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만 설명하면 끝이거든요. 쌤, 여기 앞에 복합관계대명사는 이건 안 하나요? 여러분, 요건 좀 빡세요. 요거는 제가 부사절 특강이 끝나면 시간이 나오면 추가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너무 어려워서.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선행사를 보충 설명한다. 그 얘기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충 설명한다라는 건 보충하는 거지. 자, 잘 생각해봐. 야, 태양아, 너 쌤한테 배운 거 아직도 기억 못하냐? 야, 너 내가 보충 설명해 줄 테니까 너 나와. 그럼 태랑이가 원래 알고 있던 거야, 모르고 있던 거야? 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면 돼. 따라해봐. 컴마가 붙으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컴마가 붙었다라는 거 있잖아. 컴마가 붙었다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 있지. 이게 여러분이, 즉 독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보충만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슨적 용법이라고 배웠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운 거야. 그럼 컴마가 없으면? 보충이 아니겠지. 보충이 아니면 뭐야? 필수인 거야. 반드시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컴마가 있냐 없냐는 뭐일 뿐이다, 얘들아?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 자, 컴마가 붙으면 필수야 아니야? 아니야. 말 그대로 필수가 아니니 쉬라 이 말이야. 쉼표잖아. 그치? 근데 컴마가 안 붙으면 필수. 그럼 무조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뭐다?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차이인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721번에도 타임 옆에 컴마가 붙었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부연 설명. 보충 설명. 자, 여기 컴마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 모바일 포비아.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공포증을 겪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부연 설명.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솔라 시스템. 야, 태양계 모르는 사람 있냐? 태양계 몰라?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태양까지. 그치?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계속적용법 컴마. 무슨 내용? 보충 내용.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모든 형용수절을 다 설명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을 다음 주부터 들어가니까 부사절은 형용수절보다 더 쉽습니다. 그냥 접속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